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요.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요 그대로 유튜브에 제가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그냥 제 이름 쳐서 박규성 명리학 치면은 제게 막 쫙 나올 거예요. 저기 두산 수성구에서 했는 거, 또 달서구에서 했는 거, 그리고 과정에 맞게끔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오늘 지금 첫 시간인데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서 지금 전반전 시간입니다. 벌써 뭐 인사하다가 뭐 10분 정도 지났지만, 전반전은, 우리 여기 저기 선생님은 지금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세요.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첫 시간이니까 명리학이 어떤 건지, 자, 과연 명리학이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학자가 붙어야 되는 학문인지, 그죠? 안 그러면 명리적 이론인지,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이 명리라는 것이 왜 우리들한테 점학이니, 그죠? 학문이니, 또 과학적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사실 이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은데, 오늘 요 짧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잠시 이해를 해드리도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명리는, 명리학이라 하는 것은 원래는 주역에서 근거된 학문입니다. 주역은 역이죠. 역학. 그죠? 역학. 역이라 하면 아주 역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 결국 따져보면 날일 플러스 달월이잖아요. 요게 이제 역인 거죠. 역. 그죠? 이게 뭐고 하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제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양과 음이에요. 해와 달이거든. 이게 끊임없이 바뀔 역자거든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죠, 원래는. 고정된 것은 없다. 고정된 거는 죽은 것인 거죠. 살아있다면 움직인다. 그죠? 결국은 역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역은 해와 달이 이걸 따지면 양과 음이 계속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이제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역은 결국은 어떤 학문이 주나라 때의 학문이기 때문에 주나라 때의 역학이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한 것이죠. 주역. 근데 이건 이제 결국은 이 주역의 근원자, 그죠? 태극도 있고 이래야 하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근원은 누가 이 주역의 근원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태오복희라고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그 복희씨께서 이걸 이제 가장 이 하도를 만든 거죠. 하도는 한화강의 용마의 등에서 그려진 점을 보고 하도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게 바로 뭐가 하면 오행의 상생도를 이야기합니다. 상생도. 이 상생도는 바로 이제 오행의 목화 토금수가 서로 상생하더라 목은 화를 생하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 상생도는 점으로 돼 있습니다. 점으로. 그 점, 우리가 제 책의 55쪽에 보면은 수라는 게 나 숫자. 목은 38목이고 화는 27화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55쪽에 나올 그걸 점으로 표현해서 수의 점은 1과 6이거든. 수의 숫자는. 그래 1과 점을 6개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목은 38목이니까 3개와 6개를 찍어놓고 이 그림을 보고 하도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9년 뒤인가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만들어진 게 거북이의 등껍질에서 보고 등껍질의 문양을 보고 낙서도를 만들었다는 우란 사람이 낙서도를 만드는 거예요. 낙서도. 이거는
극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상생상극이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주역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결국은 명리의 근원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뭡니까? 역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세계에 여기 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도서,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 도서죠. 여기에 도서관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요게 우리 문명의 근원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도와 낙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 그만큼 비록 역에서 발달된 학문이지만 그 기초적인 학문이지만은 이건 엄연히 우리 이 문명의 근원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돼 나오면서 주나라 때 문항은 뭐 64개를 설명하는 괴사전을 만들고 나와요. 그다음에 문항의 아들 주공이 뭡니까? 문항의 아들 주공은 64개에다가 6개를 효를 더해가지고 384개의 효를 설명하는 글을 만들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게 누굽니까? 공자죠, 공자. 공자께서 이 주역을 3,000번을 탐독해서 역을 엮어놓은 가죽건이 마르고 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여기를 탐독을 하고 10익이라는 주역의 참고서 같은 그러한 것을 지어갖고 주역을 완성합니다. 그 10익은 철학적 사상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주나라 때 완성한 역이라서 주역이라고 하죠. 앞에 주가 붙는 거죠. 주역이 된 거죠. 자, 이 학문은 지금도 문화센터고 어디고 가면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 원어를 가지고 계속 풀이하면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누가 셀을 못 냅니다. 그게 맞니 틀리니 이 제기를 못 해요. 공자가 만들었거든. 공자가 지금 공자가 만드는데 공자한테 그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감히 그 역을 자기 생각은 이렇다. 그 당시에 어떤 현 상황을 현재의 상황으로 바꿔서 설명할 때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감히 그 논에 대해서는 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주역에 대해서는 이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서양이나 어디나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주역이나 성리학을 배우기 위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배웠다는 근거가 있다는. 그래서 그만큼 주역이라는 학문은 그렇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성리학으로 내려오고 명리학까지 자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명리학이 자리매김한 거는 거의 한 900년 정도, 600년, 700년, 90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얘는 우리 조선시대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는 명과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본 거죠. 학문이죠, 학문. 과거를 문과, 그죠? 문무백관이라잖아요. 문과, 무과, 잡과라 해서 이거는 명과죠. 기술직, 옛날에 그 한양 가서 보점 메고 한양 가서 과거 보는 그게 이제 학문으로서 하나의 자리매김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허중이라는 이 철학이란다 이 명리학 서적에 나옵니다만은 그분께서 한 게 뭐냐면 당사주라 해서 그게 이제 보는 이유는 띠만 가지고, 그죠? 띠만 가지고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안 좋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이 상당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진 거 전부도시 했으니까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아까 이거 명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걸 뭐 청기 누설이니 이렇게까지 여겨져서 왕권에 잘못하면 왕권에 개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역모로도 몰리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이 다뤄진 거고 어떠한 서적에도 역사적 서적에서도 이걸 보따고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중이 다뤄진 거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누구를 세자비를 간택하는데 그런데도 솔직히 쓰여지거든요. 그러게 하는데 이걸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왕권을 내려주는 그것도 이제 봤을 것이고 한명회라는 인물도 나오죠. 중간에 어떤 그런 인물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옛날에 좀 그 사대부 학자들은 이걸 다 안 거예요. 학문으로서 공부를 그만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 차례매금을 해오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오해와 참 곡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은 자평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자평. 그 자평이라는 사람이 이 명리학을 이해중으로부터 오던 그런 당사주에서 이 지금 현재 제 책에서 체계적으로 꾸며놓은 그러한 학문을 완전히 정립시켜 놓은 거예요. 자평명리학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평명리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리학은 과연 어떻길래 이 주역에서 파생돼 온 주역은 뭐가면 자연의 이치를 그죠? 자연의 이치를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 철학적 가치를 심어놓은 게 공자가 심어놨겠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적응시켜서 쓰는 거예요. 명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리도. 그런데 이걸 책에 지금까지 전해준 명리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뭐 사주팔자 보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 전보듯이 지금 활용되어 왔거든요. 연초되면 전보듯이 저희인데도 물어봅니다. 내년은 뭐 어떻게 물어보러 오지만 전보듯이 저는 이 명리학을 그냥 사주팔자 8가지를 놓고 보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개인 인문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이 될까라는 거죠. 먼저 명리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주팔자가 뭘 사주팔자라고 하는지 말씀드리면 그냥 생년월일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현재의 자연 환경은 어땠을까? 우주 자연의 그 기운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걸 생년, 월, 일, 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로 나눈 거죠. 요걸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과 60갑자로 나눕니다. 60갑자로. 그 60갑자라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개의 기호와 우리 땅의 기운을 뜻하는 12개의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걸 맞물렸어. 천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걸 여기에서 천에 해당되는, 하늘에 해당되는 기호 10개와 그 다음 땅에 해당되는 기호 12개가 맞물려서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요게 사주입니다. 요게 4개의 기둥주자로 쓰는 거죠. 사주, 기둥, 4개의 기둥. 그 안에 각각의 하늘에 해당되는, 기운에 해당되는 4개의 글자와 지의 땅에 해당되는 4개의 글자를 합치니까 8개 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 따지고 보면 사주나 팔자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자, 이래서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써야지나는 거죠. 자, 우리 자연 상황과 내가 태어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황과 또 우리 인간 상황이 어떻게 이제 이 갖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거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자연 현상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과실수를 놓고 볼 때 그 과실수에 과일이 열매가 맺혀지면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하나가 뭔가 하나가 그죠? 이게 딱딱한 껍질로 딱 사이가 있지 뭔가 이 씨앗이 조그만한 씨앗이 하나가 자라는 거죠. 그죠? 땅 속에서 온도를 이 땅이라고 볼 때 그죠? 이 땅 속에서 또 아니면 어둠 속에서 물 속에서 수경재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뭔가 이게 세상이 나오면은 뭔지는 몰랐지만 가도 감춰져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질 때까지 이 인고의 세월이 지나야 어느 세월이 지나야 보여질 겁니다.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씨앗이 있는 이 안에는 딱딱하지만 안에 우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자라나면서 그죠?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훌훌 자라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자라납니까? 야들이 태양이라는 빛을 받고 자라나는 거죠. 또 여기서는 태양의 빛을 받고 자라냐면은 물과 열, 온도라는 것과 잘 맞아서 자라난 거죠. 뿌리를 내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자라나면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무들 보면 계속 자랍니까? 그러진 않죠. 어느 시점에 자라니까 멈추더라네. 자라면 멈추고, 그죠? 자람이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딱딱해지면서 열매가 나요. 열매가 맺어진 거죠. 이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안에 열매의 씨앗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또 세월이 지나가 열매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땅 밑으로 들어가죠. 떨어져서 열매 주고 또 새로운 좋은 또 이 품종으로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본래의 위치는 여기 좀 눈에 보이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서 자라난 거죠. 생명이 부여된 거죠. 요것만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냥 딱딱하면 그 자체고. 그런데 거기서 물과 온도 여러 가지 환경이 맞춰지니까 요게 배양돼서 살살 자란 거죠. 자라서 더 확산된 거죠. 본래는 요거는 뭔지도 몰랐잖아. 없었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요게 없다가 무에서 유가 된 거죠. 그래 없음과 있음 이걸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음과 양으로 표현합니다. 음양인 거죠. 자, 음에서 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음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음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를 비롯한다면 양은 음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양은 음에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죠. 그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양의 운동성 여기서는 양의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뻗어져서 확산 막 나가려고 하는 이게 양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시점에서 계속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더 나감이 더 확산되어 나가야 되겠다. 더 퍼져야 되겠다. 이게 양인 거예요. 따지면 양. 음에서 나와서 양의 운동성으로 양이 어느 시점에서 가두리 한다고 했죠. 양의 운동성은 그만해. 그러면 양의 운동성만 계속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떨까요? 하염없이 자라다가
끝이 없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음양에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또 나는 가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계속 이게 무한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인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연에도 이러한 것들이 그 무언가가 의해서 자라나게 하고 없는 것이 무에서 죽은 것에서 고정된 것은 죽은 것이다. 없는 것에서 뭔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하고 움직인 것. 이게 양의 운동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라나면서 양의 운동성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래 자라나서 확산하게 되는데 또 무언가에 의해서 너는 그만 자라라. 이 운동성을 바꾸게 합니다. 처음에 운동성은 뭐해서 계속 나가고 퍼져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의 기운에 의해서 가도를 되니까 다시 안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연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씨앗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확산된 것을 압축한 거죠. 결과. 다시 여기서는 수축 또는 이제 다시 이 원위치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리턴하는. 이제 그러한 기운점 요소죠. 이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은. 그래서 자연은 자연 지대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적인 이 운동성은 나가는 운동성과 들어오는 운동성. 이건 다시 말하면 음의 운동성이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음의 운동성의 시작은 원위치 제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일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요게 명리학에서는 오행으로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요게 씨앗이 있는 상태로 이게 이제 음양오행인 거죠.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 무에서 유로 나오면서 음과 양이 분류된 거죠. 음양이 또다시 세월이 지나니까 음양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음양이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까 역을 말씀드렸듯이. 요걸 이제 음양을 또다시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걸 이제 오행이라는 건데, 명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처음에 씨앗에 있는 상태로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 산 듯 했잖아요. 씨앗이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뭔지도 모르잖아요. 없는 듯 죽은 듯 했잖아. 그런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없는 상태, 보이지 않았다. 뭔지 모르겠더라. 깜깜하다. 이런 거죠. 이걸 오행적으로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한 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질 때, 딱 새싹이 올라올 때, 처음 또다시 말하면 요 딱딱한 껍질 속에서 탁 새싹이 파는 싹이 나올 때, 그 시점을 오행적으로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목은 새로 태어나다 이런 거잖아. 시작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행이라 했으니까 5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오행은 목오행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점점 더 확산 나가요. 바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 계속. 이것을 또한 화의 기호로 붙인 거죠. 불. 참 기호 잘 만들어 놨어요. 목은 나무의 기운 탁 차고 나가는 거. 화는 퍼져나가는 거. 불과 같이. 그죠?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무언가에 의해서 그만 자라게, 그만 나가게 하는 거. 화가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그만 나가게 하는 이 에너지. 뭔가에 의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기지는 않았고, 누군가가 누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 기운을 토라고 합니다. 토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에 의해서, 그죠? 이 자라나는 그 끝이 가장 나가고자 하는 이 끝 지점이 토죠. 토란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기운을.
이해되시죠? 이러한 에너지를 토라고 토의 기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너 그만 자라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게 음의 운동성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토의 기운의 영향을 개입을 받아서 음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음의 운동성이 시작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이 나무의 결실이죠. 맺게 하고, 이 나무의 결실을 금의 기호로 붙이는 거죠. 그럼 또다시 어디로 가기 위한 거죠? 수로, 본래의 위치로 수로 가기 위한 거죠. 이렇게 기호를 5개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지금 음과 양의 구조. 이건 이제 음양오행이란. 자, 명리란 또 이점에서 보면 야들이 지 인생, 그죠? 지 인생이 아니죠. 지 목생이죠.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죠. 요걸 여기서 하늘의 기운 아까 10개, 땅의 기운 12개라 안 했습니까? 그것도 또 세분화시킵니다. 여기에서. 고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석했냐면, 자, 우리가 사람이 지금 자연에는 왜요? 모든 자연의 생명체는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으로 지생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뭔가에 의해서 음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때는 음인지 양인지 아들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뭔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어머니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가 음양인지 분별이 안 돼요. 또 사산할 수도 있잖아요. 뭔지 몰라. 그래서 그 환경의 상태는 수라고 표현한 거. 같은 자연의 어떤 생명체나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 한 바퀴 도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 수를 오행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수라는 놓고 보고, 야가 그 안에서 잘했다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는 순간 목이 지 인생이 시작된 거죠. 목이 이제 이 나무가 처음 시작하듯이 인생이 출발한 거죠. 이제 고생길을 걷는 거죠. 고생길. 그러면 점점 자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니까 어떻게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 사회적 활동,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화적인 에너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 키도 자라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자꾸 자라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느 순간 키도 안 자라고 저도 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키도 안 자라고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뭐 관절에 이 문제가, 이 관계가 있는 거겠지만, 이거에처럼 토의 개입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토의 개입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참 40대, 50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앞만 보고 살아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정신은 그대로인데, 한 개도 안 들고 정신은 그대로인데, 근데 좀 더 전화합니다. 학교에서 전화만.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만 늙었다 하잖아요. 몸이 벌써 여기까지. 토의 개입을 받으니까 내 사고가, 내 지금까지 이래 살아면 뭐 했을까? 내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지, 이거잖아요. 내 인생은, 그게 토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 정신이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이 나무를 얘기했듯이 계속 성장하고 나가기만 계속 하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있던 상태로 들었는데 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뭔가 나에 대한 결실도 남겨놔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 생리적으로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되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는, 내 인생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였다 했습니까? 금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결정체를 남기고 나면 결국은 뭔지 모르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본래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던 어느 곳이죠. 이게 우리 인생 삶의 단계예요. 그걸 네 가지로 보면 생로병사, 그죠?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또 12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아까 지기의 기운을 12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12가지로 나누는 게, 그게 이 상태를 보면 절태양생해서 12가지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더 접근하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는 사주팔자라고 했는데, 그걸 볼 때 그거는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이 오행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내 사주팔자에 만약에 오행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는데, 그죠? 이걸 오행이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연에서 보면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아까 태양이 있어야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나무들이 자라고 꽃을 피울 거 아니에요. 컴컴함 속에 추운 겨울만 있고 태양이 없다면 이 나무는 자랄 수 있나요? 자랄 수가 없죠. 태양이 없으면. 그 온도도 안 되는 거고, 자랄 수 있는 온도나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잘 자라는, 성숙하게만 하는 것은 이 태양이 필요한 거죠. 이 태양은 바로 화라고 했죠, 아까. 이걸 그 자연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아까 태어난 연월일시를 보니까 그걸 오행적으로 이 기호를 따라서 오행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아까 이것처럼 이 사주에 화가 없더라. 그럼 사주가 깜깜하잖아요. 사주가 깜깜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을 보면 갈팡질팡합니다. 사주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화라는 게 있어서, 태양이 있어서 비춰줘야 이 나무가 갈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적절히 물 또 받쳐줘야지 자라죠. 만약에 또 물이 없다면, 화는 있는데 물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면서 비쭉 말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럼 올바른 결실을 정상적이라면 자라서 태어나서 많이 확산하고 막 많이 번지고 이래서 무성하게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이게 이제 지 인생을 잘 사는 거, 이 나무 생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니 이 오행적 요소가 잘 맞춰져야, 환경이 잘 맞춰져야 얘가 진짜 지 가치 있는 생을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내 사주 8글자에 보니까 없더라. 화 없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들 비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갈팡질팡 거죠. 운에서 어떻게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거는 또 수가 없다면, 수는 기본적으로 물과 같은 에너지, 뭔가의 근본적인 거, 그죠? 수가 없다면 음과 양의 조화롭지 못한 거죠, 이미. 지나치게 화가 또 지나치게 많다면 여름은 어떻습니까? 계속 여름만 되면 어떨까요? 그것 또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잘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이 자연 현상을 보니까 이러하더라는 거죠. 이걸 오행적 에너지로 바꿔놨어, 그죠? 우리 생년월일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보니까 어떠한 오행적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보니까 자연의 것을 빗대어 보니까 털없이 이렇더라는 얘기죠.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들 보면 가만히 못 있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시작하는 거는 잘하고 뭔가 출발하는 거 시작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고요. 화도 마찬가지로 불 같더라 이거는. 성격도 그렇더라 이런 거죠.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 금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적 기운을 우리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람은 완벽체가 아니니까 완벽하지도 못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뭔가 늘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기운적 요소를 찾아서 그 에너지를 자연에서 보충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삶에 더 이제 활력소가 되고 더 삶을 아까 화가 없다면 어두운 거고 그죠? 화가 많다면 지나치게 밝음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찾아서 우리 인생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보니까 어느 오행에 지나침이 없이 다 중용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자연에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러면 여기서 장단점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본인은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명리는 묻고 자기를 아는 것이더라고요. 자기를 내가 누군가요? 이런 얘기들도 실제 해요. 그냥 그걸 알고 장단점을 이제 깨우치고 이래 하는 게 이제 이 명리학이다. 이런 그 명리학적 가치는 우리가 자연에서 이 자연 환경을 잘 이해하면 이게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어디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우리 태어난 그 시간에 그걸 60개의 갑자로 하늘의 10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12개의 기운이 서로 맞물려가면서 그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꾸어 보니까 다시 오행적으로 바꿔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에너지와 과부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넘치는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중용되게란 잘 조화롭게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 그러한 에너지를 잘 우리 취하고 억제함으로써 우리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명리학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을 알므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 오인하면, 그러니까 점장이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지만은, 점장이 자연을 보면, 다음에는 크게 이야기하면은, 음은 밤을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밤이 지나고 나면 태양이 또 낮이 와요. 아침에 오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기정사실인데.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화한 거죠. 우리 구름 끼고 천둥 쉬니까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비 오잖아요.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나치게 뭔가 많으면은, 목화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목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은 양과 음이 조화해서 음이 부족하니까 음으로서 채워서 조화롭게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은 운명이란 것은,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운명을 마지막으로 논하는데, 운명은 이게 운이죠. 이게.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움직인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 그거죠. 명은 생년월일시를 아까 8개, 사주 8개로 만들어진 거. 명은 타고난 거죠.
맞잖아요. 내가 생년월일을 60갑자로 바꾸고 놓으니까 사주 8글자로 보니까 그거는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이미. 그런데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운명은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운에 의해서 명이 달라진다.